한옥 포럼은 한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토론회 장입니다. 2012년 한옥 포럼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한옥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우리에게 맞는 한옥의 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활 공간으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해서 총 4회의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개최했던 제1차 한옥 포럼에서는 한옥 미래 건축에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주제 아래 한옥의 문화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개최된 제2차 한옥 포럼에서는 한옥 도시 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도시 내 주거 공간으로서의 한옥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에 개최된 제3차 한옥 포럼에서는 한옥 보급을 위한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명지대의 한옥 실험동을 방문하고 국가에서 개발 중인 한옥 기술과 목재 수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12년에 개최하는 마지막 한옥 포럼입니다. 한옥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자산인 동시에 한옥 밀집 지역은 독특한 역사 경관을 형성해서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전주 등의 극히 일부의 한옥 밀집 지구를 제외하고는 한옥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철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한옥 분포 현황과 건축 실태, 그리고 한옥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한옥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옥, 밀집 주거지, 한옥 분포 및 이용 실태, 서울, 안동, 목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경미 부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업 연구위원께서 한옥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약 20분 정도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서울시립대학교의 건축학부 송인호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신경미 부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경미입니다. 저는 한옥 밀집주거지, 한옥 분포 및 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한옥 포럼을 작년부터 개최했는데 매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심심치 않게 보도자료나 신문자료 또 최근에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활성화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공공이나 국가 이런 데서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옥 활성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정책이든 이런 방향들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 어떻게 새롭게 한옥을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지원도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새롭게 한옥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남아있는 한옥들도 잘 활용하고 쓰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소의 국가한옥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한옥은 사실은 개별적인 어떤 한옥의 우수한 건축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한옥 가구를 대별되는 일반 한옥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재 한옥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일반 한옥의 가치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속적인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와 또 그것이 밀집되어 자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경과적인 특성 이런 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이제 한옥이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전주 한옥마을을 단박에 이제 떠올리실 텐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옥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정도로 많이 이제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잘 뭐 바꿔지고 있고,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점들도 요즘에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여기 쭉 써져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두 지역은 거의 본격적으로 한 10년 남짓 때 전부터 굉장히 많은 뭐 제도적인 것과 지원과 또 주목을 갖고 온 곳이죠. 그렇지만 이 두 지역 이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데서는 연구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실은 많이 이제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여기조차도 사실 부천도 지금 한옥 분포나 한옥 이 분포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자료가 막 2006년 이후에 진행된 게 없다던가 이럴 정도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두 지역도 사실은 실태 파악이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에서 한옥이 도대체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두 지역 말고 어디에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긴 한 건지, 그 남아있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한옥이 어떤 상태에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오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 진행된 기존 한옥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 연구에서 진행됐던 내용의 일부고요. 저희가 그 첫 단계로는 이제 어디를 조사할지 좀 많이 자문을 구해서 두서없이 한옥이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데들을 이제 소개를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드릴 서울과 목포, 안동시 이렇게 세 지역, 세 시의 5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안동은 그 안동대 정현선 교수님께서, 목포 지역은 조준범 교수님께서, 또 서울 지역은 서울학연구소의 김용수 박사님이 많이 이제 도와주셔서 진행이 됐습니다. 5개 지역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고요. 현장 조사랑 또 주민 설문 그리고 실측 조사, 신축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옥 밀집 주거지 현황 및 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지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조사되지 않았던 성외곽 지역 중에서 이제 안암동, 성북구의 안암동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안동과 목포는 각각 그 자연 발생적인 오래된 주거지로 옥정동과 북교동, 그 다음에 이제 토지구역 정리가 돼서 좀 가로 구획이 좀 안정화된 태화동과 용담동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을 했고요. 세 지역은 모두 지금 현재 그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5개 지역 모두 그 한옥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안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지원조례 대상 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안동과 목포는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의 개략적인 위치와 소개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안암동 지역은 지금 고문역 인근에 있는 지역이고요. 인근에 고려대랑 성신여대가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공간적으로는 서울시 최초의 토지구역 정리 사업 지구 중에 하나고 가장 먼저 알려드릴 지역이고요. 1940년대 조성된 한옥지역 주거지입니다. 지금 현재 7층이 가능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뒤쪽에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한 1980년대부터 지어져서 지금 앞쪽에 한 3-4역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제 한옥이 남아있어서 이런 좀 독특한 가로 경관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로변부터 한옥이 점점 없어져서 아직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한옥이 이제 사라진 지역입니다. 안동 옥정동은 안동시청 바로 옆쪽에 있는 그 지역이고, 상지대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도 지금 그 최근에 밑에 일부 지역의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한옥이 좀 사라지고, 도심부다 보니까 이제 한옥이 다른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지방은 60, 70년대부터
조성된 한옥 주거지입니다. 태화동은 그거랑 같은 이제 토지백 정리로 인해서 일단의 주거지가 조성된 지역이고요. 여기도 70년대에 이제 한옥이 지어진 구역입니다. 안동의 이 두 지역은 둘 다 바로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서 일부 구역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이제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목포의 북교동입니다. 유달산 바로 밑에 경사지로서 가로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불규칙한 상태로 있고 여기는 조성된 게 굉장히 오래전에 조성된 지역이고 목포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1조 미만 주거지역입니다. 지방에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이제 협소한 대지랑 골목으로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목포 용담동입니다. 여기는 태화동처럼 그 토지부의 정리로 지정된 지역인데요. 그 북촌처럼 그 일단의 어떤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1970년대 조성된 한옥 주거지인데 지금 조사 대상지 지역에서는 가장 면적도 조금 넓고 양호하고 한옥이 집단적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윗블럭이 일반 상업지역에 연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도시 대부분이 그렇듯이 개발 압력이나 병한 움직임은 적은 지역입니다. 조사된 한옥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5개 지역 대부분이 다 한옥은 거의 45%에서 50%가량 한옥이 남아있고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 매우 협소한 한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한 10년에 거치면서 꽤 많이 남아있던 한옥이 현재는 내부 블럭 위주로 남아있고 그 마지막 네 번째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세대 다가가 들어오면서 그 pH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합피를 하면서 기존의 2개의 한옥이 하나의 주택으로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동 옥정동도 한 절반 정도 지금 한옥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조금 더 큰 한 15평 정도의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태안동 가서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보면 한 53% 정도 되지만 그 일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한옥이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한옥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여기다 한 15평 정도 한옥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북교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이제 가장 열악하고 한옥이 봄이나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골목길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용담동은 이제 이 5개 지역 중에 한 25평 정도로 마당을 온전하게 그대로 두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한옥 이용 실태 및 건축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외벽을 확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청 공간을 주방을 실내화하면서 안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안암동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마당을 이렇게 덮어서 쓰는 그런 실내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규모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이 지역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성북구의 한옥 밀집지역 대부분이 재개발 예정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 지역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추진돼서 조사하러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다행히도 조합 추진이 무산이 작년에 돼서 이제 재개발이 이제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그거의 배경을 보면 여기를 한옥마을로 가꾸거나 지키기 위해서 그게 무산된 게 아니라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제 그 조합 추진이 무산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 공간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 평면 구조가 완전히 한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형이 되어 있고 그런 공간 구조가 이제 외부에서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암동 한옥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이 지금 조금 변화된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밀집된 가로 공간 현황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도 뭐 앞에서 그 설명드린 것처럼 공간 확장, 그다음 내부 그 대청 공간을 실내화하는 거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부 마당을 실내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당 공간은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았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한옥이 가장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한옥에서 생활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수납공간 부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실 자체를 늘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납을 위해서 뒤로 공간 확장하고 쓰고 있는 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수납 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복정동은 잘 아시겠지만 그 대구 지역 쪽에 저기 경상도 쪽에 이제 가보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옥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호하고,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에서 많이 보던 한옥과 달리 층고가 높은 이런 거의 2층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담당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바로 인근에 그 하회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나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태화동도 공간 쓰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주택의 경우도 이제 공간을 확장해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화동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구역은 굉장히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인데,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두드러진 외관적인 특성은 이 물내가 이렇게 바깥 그 가로 공간까지 밖으로 빼서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눈에 거슬리면서도 또 인상적이면서도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포는 지금 여기를 좀 다소 이제 규모가 좀 있는 데인데요. 다 그 화장실 실내화하면서 쓰고 공간 확장해서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교동도 마찬가지고요. 북교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했는데 이런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요. 요거는 좀 양호한 편에 속하는 이제 한옥들인데 굉장히 협소한 골목길에 면해 있어서 아마 신축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지역입니다. 그 용담동은 사실 기본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지금 조성된 것들이 북교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60, 70년대 지어진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그 형태는 목구조의 한옥을 갖고 있지만 사실 외관상에 그 지붕은 한식기와가 아니라 시멘트 기와인데 이게 이제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개조한 모습이고, 조금 넓은 길 말고 골목길의 모습은 거의 그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다 한옥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상의 이런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개보수 특성을 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한옥 마당을 내부화하는 경향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암동 지역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경우도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을 내부화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반 내부화해서 차량을 설치한다던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내부 공간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생활에서 채광이나 환기, 통풍 등의 문제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내부 공간 확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외벽하고 단장 사이 혹은 문간체의 석가래 밑에까지 이제 하부 공간을 늘려서 실내화하는 경향입니다. 확장된 공간이 화장실이나 거실로도 쓰고 이런데 또 상당 부분 의외로 또 다른 용도 점포에서 점포 병영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간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감 재료가 바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한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에서 볼 수 있는 석가래 부분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외관에 그 가로 경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연접해서 이제 그 대신의 공지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제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실 이제 불법적인 증축 사항이 돼서 불법 건축물을 양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택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단열과 방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호 개선하는 부분, 그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외벽을 단열재로 다시 마감하는 경우. 근데 이제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건데 샤시를 이제 현대적인 샤시를 바꿔 끼는 경우죠. 용담동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안 그런 데는 굉장히 남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옥의 선호 성향을 제가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성능적으로는 좋지만 한옥의 어떤 건축적이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본인들 스스로도 하면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봤을 때도 참 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한옥스럽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의 외부를 단열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감싸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제가 넣은 사진이 극히 일부를 찾아서 넣은 게 아니라 많은 집들이 거의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안암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에를 마당이 있는지 한옥인지 요거 말고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가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평면 구성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청을 일단 실내화하고요. 그다음에 임대 공간 같은 거를 놓으면서 이제 그 어떤 한옥이 갖고 있는 공간 질서, 구성 방식이 변질되거나 바뀌는 또 반 내부 외부 공간을 쓸 수 있는 대청 공간의 대청 기능이 이제 상실하고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전혀 한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 변화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지붕 교체인데요.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보통 이제 지붕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포 용담동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교체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드신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 모든 단독주택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랑 같을 텐데 다른 문제는 참고 지내시는데 누수 문제는 참고 지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개보수 형태입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좀 그 한옥 밀집 주거지의 보정 관리를 위한 과제를 오늘 뭐 깊숙이는 말씀 못 드리고 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가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서 제안을 하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옥의 정의입니다. 이게 과연 한옥일까라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이런 마을을 조사로 돌아다녔을 때 여기를 한옥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지방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건축법규에 의한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태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옥으로 지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런 조사지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1차적으로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외관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한옥임을 판단해서 아까 분포도를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양호한 한옥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런 모습들이 다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한옥마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3분의 2 이상 되고 있었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전통 한옥이 아닌데 보전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재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한옥 관리 실태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는데 한옥의 주택 성능은 어떠한가 봤을 때 이렇게 방치되고 있거나 공가로 남아있는 한옥도 사실은 상당수 있었고요. 사용하고 있는 한옥이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노후화되거나 남루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의 거주자 가구 특성을 보면 5, 60대 이상 고령 가구 장기 거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보수의 여력이나 의지 다 참고 사시고 계시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주 만족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단열 문제, 주차, 그다음에 유지보수 어려움 이런 문제 당연히 안고 계셨고요. 마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이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고치시긴 하시는데 이 사진이 저희가 앞에 말한 개보수의 어떤 종합 세트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고쳤는데 이제 그렇게 고치고 불편한 거 다 개선하면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기존에 오래전부터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건축 법규에 다시 거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요구사항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거에 부수적으로 사실은 그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돈을 내고 잘 고칠 수 있게 뭔가 다른 식의 상담이나 기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 방안이 필요하고 멸실 대책 방안부터 많은 지원이 공공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그 현장 조사를 토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유지해왔던 한옥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 그거는 필요한 상황이고 계속 지속을 하되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다른 식의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공공의 정책과 지원에 앞서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나 주민들이 이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그때서 이제 공공이 투여하고 도와주고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된 한옥 관리나 활용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옥의 건축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한옥진흥구역을 좀 도입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개인의 주택 성능은 향상되면서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경관도 같이 향상될 수 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옥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한옥 수선 기준을 마련해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사실은 가장 빨리 도입되거나 만들어졌으면 싶은 게 이제 한옥관리지원센터를 시 차원 아래나 지역에 좀 만들어서 한옥 114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지원센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교토에 이제 교마지와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인데요. 지금 이 경관 마지츠구리 센터라고 해서 교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처럼 주민자치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고 작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이제 이런 교마지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모델링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팔고 있었고 각종 자료도 여기서 다 얻을 수 있고 또 그 마치쭈꾸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 지원과 연구조사 그 다음에 주민들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거는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이제 원형을 찾아가면서 개소할 수 있는가를 개보수 이제 안내 브로셔 같은 거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제 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신경 박사님께서는 지원 제도권 밖에 있는 한옥의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과연 어디까지를 보전을 해야 되는 자산으로서 한옥을 범주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옥 진흥을 위한 제도적